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이 회사의 질주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13억 중국인들에게 이 회사의 화장품은 불티나게 팔려 나갔고요. 2015년 주가는 45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의 황제주로 불린 K뷰티의 선봉장 아모레퍼시픽 그룹인데요. 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질주는 맥없이 꺾였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이어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실적이 급감, 엔데믹 이후에도 중국의 애국 소비 등의 영향으로 침체의 터널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최근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죠.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북미 등으로 사업 다변화 노력을 이어간 결과 미주 유럽 지역 매출이 40% 이상 증가, 제도약의 기반이 다져졌다는 평가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의 턴어라운드에는 바로 이 사람, 서경배 회장이 있습니다. 서경배 회장은 고 서성환 태평양 창업주의 차남으로 아모레퍼시픽을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로 키워낸 인물이죠. 제품 출시 전 모든 여성 화장품을 직접 발라보는 건 물론이고요. 1년에 3분의 2 이상 국내외 출장을 다닐 정도로 발로 뛰는 현장파 CEO로 알려져 있는데요. 긴 암흑기를 거치며 절치부심한 서경배 회장, 최근 들어 해외 법인장을 잇따라 교체하면서 해외 사업 구조 재편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죠. 잠재력이 높은 북미와 유럽, 동남아 시장에 집중하면서 적자에 빠진 중국에서도 반등의 기회를 노리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은 10년 전의 화려한 봄날을 다시 맞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2의 전성기를 노리는 K뷰티의 주연,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서경배 회장은 미국 코넬 대학원을 졸업한 1987년 태평양 화학에 입사하면서 경영 수업을 시작합니다. 당시 태평양 그룹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전자, 증권, 보험, 패션, 야구단까지 무려 25개에 달하는 계열사로 몸집을 불린 탓에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서경배 회장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룹의 군살 빼기, 즉 화장품과 관련 없는 계열사들을 과감히 팔고 회사의 본질, 화장품에 집중한 건데요. 이런 선제적인 구조조정 덕분에 그룹은 IMF 위기를 무사히 넘겼고요.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서경배 회장은 1997년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특이한 건 굵직한 경영 성과를 내는 동안 아버지인 선대 회장이 단 한 번도 칭찬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잘할수록 더 모질게 자식을 단련시키고 대신 권한을 최대한 주는 방식으로 후계 수업을 한 건데요. 아버지의 칭찬에 목말랐던 경험 덕분에 서경배 회장 오히려 더 리더십을 다질 수 있었다고 하죠. 이후 서경배 회장은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에뛰드, 헤라 등 연이은 히트 브랜드와 인기 제품을 출시하면서 뷰티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다졌고요. 특히 2008년에 출시한 쿠션 제품은 회사의 성장에 엄청난 기폭제가 됩니다. 스탬프 도장을 찍듯이 간편하게 화장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쿠션 제품은 초 단위로 팔려 나가면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랑콤, 디올, 샤넬 같은 굴지 화장품 회사들까지 모방품을 출시했을 정도니까 아모레퍼시픽의 존재감, 그야말로 글로벌하게 커진 셈이죠. 여기에 정점을 찍은 진짜 승부수, 중국 진출입니다. 서경배 회장은 중국 진출의 핵심 전략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도광양회.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 그러니까 섣불리 대륙을 공략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에 신중을 더했다는 겁니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은 1994년 선양의 첫 현지 법인을 세운 후 사전 조사에만 3년을 매달렸고요. 서경배 회장은 무려 120번이나 중국을 오가면서 10년에 걸쳐 중국 시장을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온 게 고급화 전략입니다. 당시 서경배 회장은 라네즈 브랜드를 고가 제품으로 브랜딩하고 백화점 위주의 판매 전략을 펼치며 중국 상류층을 공략했고요. 중국인들이 문물을 받아들이는 제2의 창, 홍콩을 적극 활용합니다. 한방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를 홍콩에 먼저 출시해 입소문을 일으키고 7년 뒤에야 대륙에 판매하기 시작한 건데요. 홍콩에서 성공한 고급 한방 화장품, 이런 이미지는 중국 본토에 제대로 먹혀들었고요. 때마침 불어온 한류 열풍에 중국 관광객들까지 설화수를 싹쓸이 쇼핑하면서 설화수는 한국 화장품 단일 브랜드 최초로 매출액 1조 원 돌파라는 기록을 쓰게 됩니다. 그야말로 K뷰티의 신화, 아모레퍼시픽의 전성기가 열린 건데요. 2015년에는 이건희 회장을 치고 서경배 회장이 주식보호 1위에 올랐을 정도니까 당시 아모레퍼시픽의 위세 짐작이 가시죠.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아모레퍼시픽의 질주는 사드로 인한 한한령, 코로나19가 덮치면서 긴 침체기를 겪게 됐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잘 나갈 때에도 시장에 우려는 있었습니다. 한때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 70%를 넘을 만큼 중국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였죠. 서경배 회장 역시 2017년을 기점으로
수출 지역 다변화를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중국 시장의 성공에 너무 도취됐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제도약을 노리는 서경배 회장의 반등 카드는 뭘까요? 바로 북미 시장 공략의 교두보가 될 M&A 전략입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은 K뷰티의 신흥 강자로 불리는 코스알엑스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했죠. 인수에 쏟은 비용만 무려 9,351억 원.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인데요. 사실 서경배 회장은 M&A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CEO입니다. 무차입 경영을 원칙으로 할 만큼 내실을 중시하는 스타일인데다가 M&A보다는 자체 브랜드를 새로 런칭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키워왔죠. 그럼에도 서경배 회장이 이번 인수에 풀베팅한 이유, 코스알엑스가 가진 성장성 때문입니다. 스킨케어 브랜드인 코스알엑스는 매출의 90%가 북미와 동남아, 유럽 등 해외 140여 개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미국 아마존 기초 화장품 판매 1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북미에서 성장세가 매섭습니다. 특히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의 강점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MZ세대 공략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최근 북미 시장에 불고 있는 K뷰티 열풍도 또 다른 기회 요인입니다. 한국 화장품은 올 상반기 미국 내 수입 화장품 점유율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죠. 물론 이런 인기에는 콜마, 코스맥스 같은 국내 ODM 업체, 인디 브랜드들의 활약이 컸지만요. 미국 소비자들의 K뷰티 선호도는 아모레퍼시픽에게도 당연히 긍정적인 청신호입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북미 시장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세를 올리고 있는 만큼 라네즈, 설화수 같은 기존 브랜드의 판매 접점을 늘려서 확실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과연 서경배 회장이 중국에서의 성공기를 미국에서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픈 손가락은 중국 시장입니다. 지난해 서경배 회장은 창립 78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했죠.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중국 시장에서 반드시 제도약을 이뤄내자. 그렇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제도약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K뷰티의 입지는 눈에 띄게 쪼그라들었죠. 중국 상류층은 설화수보다 로레알, 에스티로더를 찾고 중산층 이하는 가성비가 높은 중국 제품을 구입합니다. 작년 11월 광군제 행사만 봐도 매출 1위를 거둔 건 중국 토종 화장품 브랜드였고요. 반면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의 브랜드는 주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죠. 이런 부진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은 냉정합니다. K뷰티가 중국 시장 변화에 뒤처졌다는 건데요. 중국 화장품 업체들은 SNS 등을 집중 공략해 MZ세대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비자 요구에 맞는 신제품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죠.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한국 회사들은 이런 변화와 디지털 환경 적응에 실패했다는 건데요. 화장품 소비 방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름 모를 브랜드라도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 역으로 대형 유통몰을 점령하는 시대가 됐죠. 결국 관건은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함입니다. 서경배 회장, 디지털을 중심으로 유통 채널을 재편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수익성을 개선해 가겠다 이런 의지인데요. 여전히 아모레퍼시픽 해외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 서경배 회장이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그동안의 관성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미래는 과거의 경험이 아닌 오늘의 열망이 만든다.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뒤로하고 빠르게 도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아모레퍼시픽은 한때 혁신의 상징인 회사였습니다. 트렌드를 선도한 이런 혁신의 DNA를 어떻게 되살리느냐가 결국 재기의 열쇠가 될 텐데요. 최근 서경배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가 추가 휴직에 들어가면서 그룹의 승계구도에 빨간불이 켜졌죠. 서민정 씨는 재혼 문제를 두고 아버지와 큰 갈등을 빚어온 걸로 알려졌고요. 이로 인해 승계구도에서 밀려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잡음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뷰티의 신화를 쓰며 아모레퍼시픽을 글로벌 브랜드 대열에 올려놓은 서경배 회장, 산적한 문제를 딛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서경배 회장의 행보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